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한국에 닥친 잔혹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정권의 안보를 보장을 해주겠다, 또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시진핑이 북한한테 그런 약속을 안 했었죠. 왜? 트럼프가 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서 이런 약속을 시진핑이 했다는 얘기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에게 덤비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주춤주춤하고 물러서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맞서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것을, 또 매우 치열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들끼리 싸우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죠. 그런데 피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고민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오판한 측면이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줬죠. 미국의 시장을 중국에 열어줬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또 미국의 기술들을 중국 기업들이 훔쳐가는데 지적재산권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그랬던 거죠. 그 덕분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내버려 뒀던 이유는 뭐냐?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 경제 질서 속에, 수출입, 무역 질서 속에 속해가지고 돈을 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체제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2차 대전 때 독일도 일본도 다 미국의 적국이었잖아요. 이 두 나라를 상대로 가지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독일을 지원했죠.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거. 일본은 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 독일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어요.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제 대국이면서 같은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자, 먼저 경제 사이즈의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월드뱅크 데이터입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의 총 GDP 규모입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단위는 조 달러예요. 몇 조 달러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980년에 미국의 총 GDP는 0.5조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GDP는요, 0.06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1980년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또 미국에다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사기업들을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게 2005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서서히 성장을 하는데 중국, 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2017년에 미국이 19조 달러인데 중국은 12조 달러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경상 달러입니다만은 그냥 명목 달러로 표시된 건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13년에 중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겁을 낼 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렇게 미국과 친한 나라라면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거를 전쟁을 벌인다든가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체제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펴고 있는 거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또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중화 제국을 또 다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위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단이 된 것이죠. 트럼프만 바뀌면 이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반증은 무엇이냐면 바로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 의회의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와 정말 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탄핵시키겠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낸시 펠로시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를 결정을 했을 때 펠로시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조금 더 세게 하지 그랬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나 같으면 더 세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오바마는 굉장한 유화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소위 피벗 투 에이시아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가니까 뭐 그 뉴질랜드라든가 또 그 인도라든가 또 그 동남아시아 국가,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중국에 대한 방어진을 치는 그런 구체적인 행보를 했거든요. 이것은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사 라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구체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 중국 봉쇄 정책, 중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정책은 미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컨센서스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여기에 맞서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낀 새우잖아요.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에게 화웨이 제품 쓰지 마. 그거잖아요. 중국은 한국에게 뭐라 그럽니까?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공급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삼성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공급하지 마.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만약에 공급한다면 말이죠. 경제제재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잔혹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참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아주 잘 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뭐 큰 덕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 이건 2018년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에요. 대부분은 뭐 원자재,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수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19.9%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당장 우리는 경제가 거덜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수출이 26%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미국, 일본, EU에 대한 수출을 다 더한 거하고 거의 같은 숫자예요. 이 26.8%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러니까 뭐 진짜 엄청난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셈인 거죠. 또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국이 한국에 김치 수출 못하게 막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식당에서 김치 보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자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제들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중국과 선을 그어서 그 고통이 엄청나지만 미국을 떠나서 받는 고통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미국을 떠나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 괜찮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외국 자본들이 떠난다면 한국 경제가 괜찮겠어요? 중국하고는 수출을 못하거나 수입을 못하거나 그 정도지만 미국하고 관계를 끊으면요, 경제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동맹은 그건 안전하겠어요? 한미동맹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고 나면 독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아무 눈치도 안 보겠죠. 그러고 나면 아마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그냥 넘겨버릴걸요. 무슨 실효지배구 뭐 이런 것도 아마 전혀 고려되지 않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한번 전 세계적인 구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편에 가서 서면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중국, 물론 중국 있죠.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혀, 그 나라와 같은 편으로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 편에 서면요, 한국은 조만간 홍콩 꼴이 납니다. 그런데 홍콩 국민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용감하게 중국에 맞서서 시위도 하지 못할걸요? 우리가 지금 했던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거는 다 반미 시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반중 시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시위 주동자들은 다 중국 편일 텐데요? 우리는 중국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 경제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 그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중국이 지금까지 2025년 동안에 이런 그 하이테크 제조 분야를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산화율을 확 높이겠다는 거였잖아요. 뭐 화웨이라든가 무슨 뭐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그걸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됐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한국입니다. 즉, 한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우리의 반도체라든가 우리의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옆에 나와 있는 표. 이것은 중국 제조 2025가 성공을 했을 때 위험도가 큰 나라들의 이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짙은 오렌지색 쪽으로,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거든요. 왜 높으냐면 중국과 업종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중국이 2025에서 2025년까지 이룩하려고 하는 그 국내 산업, 그것과 겹치는 나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고위험 국가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가장 위험이 높은 나라예요. 즉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중국이 이룩하려고 하는 제조업의 성공과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지금까지 돈 벌어왔던 그 업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가면 한국은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조업 세계 4대 강국을 하겠다고요? 난센스예요.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던 것은 뭐냐면 다 중간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의 원자재, 중간재를 갖다가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에다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다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다가 또는 다른 어느 나라 국가들과 손을 잡고 그 나라에다가 그런 중간재들을 수출을 해서 미국으로 최종재를 수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같이 가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데 어디다가 우리 걸 수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거든요. 어정쩡하면 둘 다한테 얻어 터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국을 영원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오면 전체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홍콩처럼 말이죠. 우리는 중국과 우방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이 선택이 매우 부당하지요. 부당하다고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소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당장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걸 물어보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